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라 윤소입니다. 둘째가 나오면서 또 이제 자동차 걱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기가 하나 더 태어나고 나면은 집에 좀 큰 차가 한 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저랑 와이프랑 아기 둘 타고 가끔씩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타고 한 달에 한 한두 번 정도는 또 이동을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지금보다 분명히 좀 더 큰 차가 있어야 여유롭게 이동을 할 텐데, 이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애기 키우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한두 번 사용할 큰 차가 없어가지고 되게 난감할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또 이제 모델 S 산지도 얼마 안 되고 하기도 해서 이게 또 막 좋은 차를 큰 차로 또 집에 패밀리카로 한 대 추가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이 있어서 웬만하면 좀 중고로 완전 가성비로 정말 가끔 탈 6인승 이상 RV 요런 게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매물을 몇 개 추렸는데, 이 추린 매물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너 뭐 미쳤냐는 소리를 자꾸 옆에서 막 하는 거지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분들께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렇게 미친 짓인가요? 이 뭐 다 같이 타고 다닐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께도 좀 한번 좀 여쭤볼 겸, 물론 뭐 옆에서 아무리 미쳤냐 그러고 여러분들도 미쳤냐 그러고 해도 결국에는 저 사고 싶은 걸로 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패밀리카로 가성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으니까 함께 한번 고민해보는 걸로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 편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보는 모든 차량은 다 헤이딜러로 보겠습니다. 이게 헤이딜러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제 중고차를 팔기도 합니다. 원래는 내 차를 파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헤이딜러에서 중고차를 내가 구매할 수도 있게 됐다라는 건데, 헤이딜러 인증 중고차의 가장 큰 키워드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3일 동안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위약금 없이, 아무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뭐 하다못해 돌려보내는 탁송비 같은 것도 들 필요 없이 그냥 100% 환불이 됩니다. 3일 동안. 그리고 헤이딜러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타볼 동안 혹시라도 환불할 수도 있으니까 이전 처리도 안 해요. 이전은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구매 결정을 확실히 하시면 이제 그때 이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실하게 내가 이 차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타보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일단 하나 있고요. 헤이딜러 인증 중고차.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차들을 고른 거기도 한데, 1년에 2만 킬로 보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중고차 매매상가 같은 데 가가지고 사면은 뭐 한 달하고 뭐 2천 킬로 이런 성능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문제는 이 성능 보증보험조차도 또 가면은 뭐 또 중고 부품으로 수리해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1년에 2만 킬로 동안 헤이딜러에서 자체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 뭐 그냥 대충 보증해주는 게 아니에요. 엔진의 주요 부품들 전부 다 보증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이 연식이 오래된 싼 차를 이런 데서 사면 굉장히 좀 큰 이득이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헤이딜러에 파는 차량들은 그 골격 사고 있는 차량은 아예 팔지 않아요. 골격 사고 있는 차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한 차량들만 딱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유들 때문에 헤이딜러 안에서만 매물을 보면서 한번 우리는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고른 우리 집 둘째 출고 기념 다인승 RV 차량 첫 번째 후보부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헤이딜러 앱을 좀 열고요. 자, 쫙. 내 차 사기 오픈, 헤이딜러 인증 중고차 출시. 자, 여기 내 차 사기에 들어와서 어떤 차를 찾으시나요? 누르고 브랜드 모델에서 이거 막 뭐라 하지 말고 끝까지 듣고 판단해 주세요. 자, 제가 고른 첫 번째 가성비 패밀리 RV카 바로 KG 모빌리티. 그다음 코란도 투리스모입니다. 이게 지금 매물이 딱 한 대 있어요. 자, 2014년식, 불과 지금 이제 10년 간 넘었습니다. 저 근데 2014년 15만 탔는데 580만 원. 근데 여기 바로 아래 신차 가격 나와 있죠. 신차 가격 3,200만 원. 근데 신차 가격이 싸긴 쌌다. 자,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와, 이거 진짜 부드럽다. 근데 부드러운 거는 둘째 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진짜 이게 생긴 거는 이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차가 나름대로는 2.0 디젤의 5단 그 벤치 미션
5단 벤치 미션에 또 나름대로 4륜구동. 물론 이 이제 고질일병 같은 것들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그 DPF 막힘 문제가 조금 있는 차량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토크 컨버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게 슬립이 좀 자주 발생한다거나 하면은 그 토크 컨버터를 또 좀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이딜러에서 구매하면은 지금 이런 580만 원짜리 차량 또한 1년에 2만 킬로는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만 킬로 타다가 미션이 막 슬립이나 막 주행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보증으로 미션을 수리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보증 기간이 1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코란도 투리스모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랑 미션이 나름대로 이 코란도 계열 차량들이랑 그 렉스턴 계열 차량들이랑 이런 차들의 디젤 모델들에 많이 들어갔던 조합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또 알아보니까 부품 수급도 괜찮고 부품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인터넌스 관련해가지고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분명히 또 경험이 있으신 차주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구독자분들께서는 한번 그 댓글에 내가 이 차를 타다가 무슨 더러운 꼴을 봐가지고 결국 차를 팔았다. 뭐 이런 거 있다면은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실내로 넘어가면 정말 시대를 앞서갔죠. 사실 요즘에야 이제 테슬라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이제 이 모든 클러스터와 관련된 것들을 센터에 딱 비치를 하면서 야 이게 미래야 라고 딱 보여주면서 이제는 너무나 이게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는 테슬라도 없었는데 우리의 KGM 사실 이때는 KGM이 아니었네. 이때는 쌍용 시절이네. 우리의 쌍용이 이 시대를 앞질러가서 테슬라보다도 먼저 이 클러스터를 가운데다가 딱 배치하는 이런 굉장히 최첨단 UI를 먼저 이제 구사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이게 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센터는 센터대로 놓고 요 스티어링 휠 너머로도 또 이제 디지털로 현재 속도나 RPM이나 이런 것들 현재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디스플레이까지도 충실하게 잘 넣어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게 VR이 엄청 좋다. 이게 또 옆으로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니까 훨씬 더 크게 보이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 이게 시트 상태들도 나오는데 이제 뭐 인조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상태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제 아주 마이너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헤이딜러에서 이렇게 요 초록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사소한 스크래치나 아니면은 순정이 아닌 상태인데 뭔가 튜닝이 되거나 뭔가 추가적으로 장착된 부품이 있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아주 사소한 스크래치나 아주 사소한 튜닝이라도 전부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사제 경보기 달려 있고요. 조수석 글로우 박스를 열었더니 정체 모를 케이블이 있다라는 거. 룸미러 위쪽으로도 사제 경보기 관련해서 부품이 들어가 있고 2열에 천장에 추가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순정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트레이인데 이 트레이에 카본 덧배가 씌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로 마크가 되어 있고 하체 상태나 뭐 엔진 상태나 이런 것들은 점검을 전부 해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실내 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 스팀 살균 세차까지 완료가 됐다. 근데 진짜 틴팅 옆, 뒤 4%씩 틴팅도 이게 얼마나 진하게 되어 있는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알려주네요. 타이어는 94%, 뒤에는 65% 남아있다. 그리고 하부 정상, 하부 다 체크해가지고 했을 때 문제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리다 보면 오 대박. 자 여기 내리다 보면은 이 코란도 투리스모 타본 사람들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헤이딜러를 통해서 이 같은 차를 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판 사람들이 차를 팔면서 내가 이 차를 오랫동안 타봤더니 어떻더라. 그리고 사실 이분들은 헤이딜러에서 직접 차를 팔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거 뻥으로 쓸 수도 없는 글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진짜 이 차를 타다가 팔고 나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꽤나 이제 신빙성이 높은 그런 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와 관련된 리뷰가 4륜 GT 11인승에만 155개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읽어보면 장점은 승합 차량 중에 최고로 뛰어난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 또한 상시 4륜이 가능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파워 4륜도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이나 비포장도로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거대한 수납 용량은 캠핑은 물론 자전거를 분해 없이 그대로 싣고 다닐 수 있어서 여가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11인승 승합 자동차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되네. 자, 장점은 됐고 아쉬운 점만 읽어보자. 단지 부속품들이 좀 더 정교하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품들이 싸게 느껴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죠. 처음 경유 차량을 타는데서 아무래도 소음이 크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경유 차량이어가지고 소음이 큰 게 아니라 네, 힘이 좋은 만큼 연비가 스트렉스보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은 무리가 없지만 속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한참을 밟아야 속도가 나옵니다. 최고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토크발은 없네요. 토크가 37인가 그럴 텐데 토크발이 없진 않을 텐데. 아쉬운 점이라면 고속 주행이 불가하다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단점을 찾아보기가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겠죠? 네, 근데 일단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원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놀랍지는 않은데 11인승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은 원래 알고 있었음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인데 요거를 보면서 지금 하나 알게 돼서 대단히 좀 도움이 됐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진짜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타게 될 것 같은데 그럴 용도 차량으로 그냥 500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정말 부담 없이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너무 500만 원짜리 차를 사왔는데 막 수리비가 500만 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차피 헤이딜러에서 1년에 2만 킬로 보증을 하고, 그리고 차도 뭐 직접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워낙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스크래치 하나나 아주 작은 특이사항 하나까지도 이미 다 앱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VR로 보면서 이미 실체를 다 본 느낌이어서 이 정도면은 그냥 믿고 가지고 와서 가끔씩 대형 패밀리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안 된다고 막 자꾸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알려주셨으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차량으로 이제 내가 조금 투자를 좀 하겠다. 조금은 그래도 돈을 그래도 조금은 더 쓰자. 그래도 둘째를 조금은 더 좋은 차에 태우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본 차량은 바로 두 번째 차량은 바로 카니발 아니고요. 도요리 어디니? 도요리. 자, 토요타 시에나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 시에나가 지금 여기 신형은 매물이 없어요. 신형 시에나는 매물이 없고 둘 다 구형 시에나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공교롭게도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코란도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도 4륜인데 요 시에나도 요 구형대 3.5 모델들이 전부 다 4륜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5 AWD 모델 지금 두 개가 사실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38,000 탄 게 2,890이고 또 하나는 12만 탄 게 1,530인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물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나 이때 당시에 일본 차들은 이 내구성에 있을 만큼은 정말 알아줘야 되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38,000 탄 거는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10년 다 돼가는데 신차가 5,700짜리가 아직도 2,890이면은 뭔가 체감상 조금 비싼 느낌이 좀 있는데, 이 1,500만 원짜리는 신차가 5,360짜리가 지금 1,53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확 싸게 느껴지는 게 또 있어서 일단 저는 요게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일단 오늘 좀 볼 예정이고요. 자, 뭐 외관은 뭐 이쁘지도 않고 뭐 딱히 뭐 엄청 못나지도 않고 그냥 RV처럼 생겼다. 그냥 그 어디다가 내놔도 그냥 뭐 RV네요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차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외부에서 볼 때 요게 VR이 이렇게 위로도 방향이 꽤 많이 꺾여서 썬루프가 듀얼 썬루프가 옵션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한 번에 좀 확인이 되는 이런 또 장점이 있네요. 이제 외판 휀다 교환 하나 있었고, 오른쪽 뒤에 휀다에 판금 하나 있었고, 주요 골격은 당연히 헤이딜러에서 파는 거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고, 자, 그리고 여기 아래 이제 헤이딜러에서 이제 코멘트를 남겨놓은 추천하는 이유에 우수한 타이어 트레드 상태로 고가의 소모품인 타이어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가 앞에 90% 뒤에 94% 남았대요. 와. 자, 아무튼 이런 차량인데, 참고로 시에나 구형을 또 함께 보실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고로 얘는 기름을 좀 먹습니다. 기름을 좀 먹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뭐 크게 신경은 안 쓸 생각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가끔 가다가 탈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저는 본다는 거. 자, 실내를 좀 보면요,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이트 컬러다 보니까 이제 시트 상태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시트가 확대도 되는구나. 자, 여기 등받이는 일단 깨끗하고요.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헤이딜러 네, 인증 중고차들 실내 클리닝 할 때 이 작업하는 거 보면은 아예 시트까지 거품 내 가지고 싹 다 그냥 때를 다 벗겨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깨끗은 한데 이제 문제는 주름이겠죠. 네, 주름이 이 볼스터 쪽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흔적이 좀 있고 방석 쪽이 주름이 좀 있기는 한데 완전히 이렇게 막 가끔씩 그 방석들 완전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완전 울어있는 막 그런 방석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아직까지도 네, 이 형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저 네, 2열 독립 시트, 이 레그레스트까지 올라오는 독립 시트가 확인이 되고요. 자, 특이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면 네, 사제 하이패스 달려 있고요. 사제 경복이 달려 있고요. 사제 이게 뭐지? 사제 열선 시트가 달려 있네. 2열 시트에 이렇게 사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또 스티커 붙여놓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네, 이 시에나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뒤에 3열 있죠. 3열 지금 내 바닥에 확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3열이 그 카니발 7인승처럼 완전히 싱킹이 돼가지고 바닥에 싹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넣었다 뺐다 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냥 여성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3열의 사용성이 접었다 폈다 및 앉았을 때 착자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장은 여기는 뭔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야? 여기 아주 살짝 눌렸네. 아주 조금 눌린 게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10년이 넘은 중고차를 사러 가면 파는 분들조차도 야, 그거 뭐 그냥 중고차니까 10년 됐는데 원래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차를 판단 말이에요. 근데 헤이딜러는 고쳐서 파는 거는 둘째 치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일단 정말 병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스티커 붙여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당연히 나도 10년 된 차니까 뭐 스크래치가 있을 거라는 거는 알아.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르게 와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걸 또 차를 보러 갔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찾아내겠다고 네 뭐 후레시키고 뭐 다 둘러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헤이딜러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솔직히 그냥 차 사러 가잖아? 아마 이런 거는 그냥 사는 사람이 둘러봐도 모르고 살 가능성도 있는 것까지도 여기다가 다 체크를 해놓는 거죠. 알고 사면 나중에 기분 나쁠 일이 없단 말이야. 네, 이런 것도. 네. 이런 거. 자, 그리고 글로브 박스는 왜? 이게 이런 거. 글로브 박스에 스크래치 있는 거 이런 것도 네 일단 다 표시를 해놓으니까 네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디테일하게 고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요 시에나도 이제 두 번째 후보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요 전세대, 요게 지금 전세대 시에나인데 요 전세대 시에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카니발 있죠? 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요 전세대 시에나가 승차감이 한 1.7배 정도는 더 좋을 거라고 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커다란 차, 무거운 차를 승차감을 좋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사실 제대로 노하우를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뿐더러 카니발 같은 경우에 9인승을 만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9인승을 보나 하이리무진을 보나 뭐 7인승을 보나 뭐 하이리무진의 4인승을 보나 서스펜션을 다 똑같은 걸 써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9인승의 짐을 맥스로 때려넣고 9명이 다 탄 상태를 버틸 수 있도록 서스펜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른 설계들도 다 그걸 따라가겠죠. 전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도요타는 그 오래전부터 렉서스를 만들면서 네, 이 쌓아온 그리고 또 이 시에나라는 차량을 미국에서 팔아오면서 오디세이랑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둘이 경쟁해서 둘 다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네, 이 7인승에 대한 이 승차감만 딱 세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카니발보다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차량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정숙성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두 번째 차량은 시에나로 네,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3.5 AWD 모델이 타본 후기가 무려 117개나 또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재미로 이제 아쉬운 점만 좀 보면 기어 중립이 되지를 않아서 이중 주차는 불가능하다. 그렇구나. 이거 네, 몰랐네요. 그리고 회전 반경이 좋아서 항시 생각보다 많이 꺾여서 때때로 놀라요. 이건 몰랐는데 시에나 구형이 회전 반경이 좋은가요? 네, 뭐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차 덩치 때문에 연비가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가속이 안 되어서 추월할 때 불편합니다. 가끔 단체로 놀러 갈 때 자꾸 제 차를 이용하자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산타페 시아는 카니발하고 비교됩니다. 저는 불편하지 않았지만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나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시에나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투박한 차량이기는 하죠. 네, 뭐 신형 시에나에서도 네, 아직도 투박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니 구형 때는 조금 더 했다는 거. 그래서 네, 저희 집 대형 패밀리카로 보는 두 번째 후보는 네, 요 14년형 도요타 시에나라는 거. 요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후보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저는 별로 마음에는 없어요. 네, 별 마음에는 없는데 또 뭔가 찝찝한 마음에 내가 그래도 이 차를 안 보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고 있는 네, 카니발입니다. 우리나라 이 국민 RV라고 할 수 있는 카니발은 시에나를 지금 1,500만 원짜리를 봤으니까 네, 1,5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좀 볼게요. 1,400에서 1,600으로 쪼아가지고 볼게요. 딱 6대 나오거든요. 앱 진짜 빠르다. 자, 요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자 2019년식 디젤 11인승 디럭스 신차가 3,000만 원짜리야. 이건 너무 싼 차 아니었나? 자, 이 아래 걸 볼게요. 올류 카니발 디젤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18년식 12만 킬로 탔고 신차가가 4,144만 원짜리인데 지금 1,490만 원. 요거 볼게요. 요거. 자, 요겁니다. 네. 자, 보시면 지금 자, 여기 위에서 딱 보면은 썬루프 없지요. 그리고 생긴 거는 뭐 사실 뒤에 머플러 튜닝 했어요. 그리고 뭐 디젤이니까 분명히 연비는 더 좋을 거고 드라이브 와이즈 팩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생긴 거는 여러분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생긴 거는 시에나랑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구형 시에나도 뭐가 이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때 당시 카니발보단 낫지 않나? 올류 카니발보단 낫지 않나 시에나가.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뭐 전면을 보나 측면을 보나 후면을 보나 이 위에서 보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에나보다는 네, 훨씬 더 좀 정돈되어 있는 네, 그런 실내 인테리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인포테인먼트도 이때 당시에 별거는 없었어도 아무리 별게 없어도 네, 그래도 시에나의 인포테인먼트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가죽 컬러도 이제 베이지 톤의 굉장히 또 깔끔한 네,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하기는 하는데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만약에 카니발 매물 진짜 많거든요. 네, 물론 이 카니발이 9인승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부품 수급에 있어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중고차 값을 분명히 지금 더 받고 있는 네, 감가 방어가 시에나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이걸 타고 막 장거리를 갈 생각은 어차피 없단 말이에요. 그냥 네, 다 같이 타고 뭐 이렇게 근거리 뭐 밥 먹으러 이동할 때나 네, 뭐 잠깐 뭐 서울 나갈 때나 뭐 요럴 때 네, 어차피 많이 타거나 어차피 막 너무 먼 뭐 장거리를 간다거나 뭐 그럴 생각은 사실 아닌 상황이라서 어차피 1년에 2만 킬로 동안은 네, 헤이딜러에서 보증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사가지고 이 3일 동안 타보고 완전히 깔끔하게 딱 네, 반품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에나 같은 경우에도 딱 타보고 처음에 그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느껴보고 문제가 없는 차량들을 구매할 거라는 확신이 좀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같은 돈을 주고 메인터넌스가 조금 더 편하고 이 9인승이라는 이유 때문에 요 디젤 구형 카니발을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서 네, 사실 카니발은 옵션에 의무적으로 넣어놓긴 했지만 시에나에 비하면은 좀 네, 이 마음이 좀 안 가는 건 사실이고 이 올류 카니발 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좀 보면요 130개나 또 있는데 네, 단점이 네, 트렁크 공간 9인승 모델은 트렁크가 좁다 9인승은 뒷열은 사람을 태우기 힘들다 단점이 생각보다 많이 안 써져 있어요 다들 장점만 써 장점만 단점을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비 감당이 되는 사람이 끌어야 한다는 거죠 뭐 불편한 거 그런 거 없고 고장도 안 나네요 기아에서 실수한 듯 기아에서 실수한 게 아쉬운 점이래요 아무튼 분명히 엄청난 이렇게 많은 인기가 있는 차량이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연비 면에 있어서나 9인승이기도 하고 메인터넌스 편하고 네, 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같은 가격으로 헤이딜러에서 구매한다면은 시에나가 조금 더 마음에 가고 그보다도 더 마음에 가는 거는 코란도 투리스모 11인승이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제 추천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뭐 두 대 중 한 대를 구매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네, 좀 추천을 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헤이딜러에서 이번에 이 내 차 사기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하면서 또 이 재미있는 이벤트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 영 하나 빼기 이벤트, 맨날 그 뭐 5천만 원짜리 차면은 영 하나 빼고 500만 원, 뭐 4천만 원이면은 영 하나 빼서 400만 원에 판매하는 요 이벤트를 헤이딜러가 굉장히 주기적으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간소화된 버전으로 대신에 길게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3대씩.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앱에 들어가시면은 이벤트 응모하실 수 있는 화면이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또 시간 되실 때마다, 지금 현재는 캐스퍼랑 볼보 XC40과 제네시스 GV70이 있고 각각 163만 원, 246만 원, 389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께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뭐 댓글에도 써 있으니까요. 댓글에 뭐 링크나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란도 투리스모 시에나 카니발, 아마도 혼다 오디세이까지 만약에 매물이 있었더라면은 오디세이도 어쩌면 후보에 올라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이제 아기가 막 뭐 아기가 하나라도 뭐 가족분들과 뭐 다 같이 이동하실 일이 많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가끔씩 큰 차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이 니즈가 항상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처럼 헤이딜러가 1년에 2만 킬로 보증도 해주고 3일간 타보고 환불해줄 수 있는데, 주말에 맞춰가지고 차 딱 받아가지고 3일 동안 가족들이랑 함께 충분히 타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이런 헤이딜러의 서비스가 있을 때 세컨카 구매 고려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이 영상은 저 무슨 차 구매할지 좀 함께 좀 골라달라는 취지에서 이제 올린 영상이니까요. 진짜로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면은 의견 적극 반영해서 차량 구매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